반갑습니다. 역사의 해설에 품격다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10월 고3 동아시아사 해설을 담당할 건데, 이제 이 수능 시험을 보기 직전에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이 10월 모의고사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고3 수험생분들이 정말 많이 긴장하시고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0월 모의고사가 그 평가원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마지막 실질적인 시험이니까 이 시험에서도 좀 좋은 점수 얻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긴장감을 좀 놓을 수 있는, 좀 그래도 이 시험만큼 잘 나와가지고 좀 나의 짐을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회차가 됐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번 회차에 대한 난이도 총평을 드리면, 제가 느꼈을 때 이번 10월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쉬움에서 보통 사이에요. 제가 사실 풀어봤을 때는 크게 어렵다고 느낀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쉬움에서 보통이라고 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정근대사랑 근현대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일단은 문제가 까다롭다, 뭔가 특별히 엄청나게 새롭다, 그런 유형은 그런 교육청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근현대사는 너무 쉬웠어요. 근현대사는 딱히 틀릴 게 없었는데, 전근대사도 쉽기는 쉬웠지만 조금 독특했던 게 일부 선지가 조금 독특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 키워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야, 이거 조금 답이 재밌네? 라고 느끼는 문제가 한 제 기준에 두 문제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 결국 소거법을 잘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점을 좀 잘 노린 문제가 몇 개 보인달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극복했어야 당연히 수능 시험장 가서도 문제 잘 풀 텐데, 그런 걸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가 제 기준에는 한 두 문제 정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일부 사진 문제라던가 그런 기출 연계형 문제도 좀 재밌는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기출을 풀다 보면 자주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재밌게 응용한 문제가 몇 개 있어가지고 잘 파악했냐 못했냐가 앞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이 사회탐구 과목의 점수를 당락짓는 중요한 마지막 점검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차 때 그래도 대부분 다 점수 잘 나왔길 바랍니다. 아마 근데 이때쯤이면은 일단 커트 라인은 재는 게 의미 없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 난이도면 1컷은 그냥 50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굳이 이 커트라인에 대한 의미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지금 시점에서 말하는 거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해서 시작하면은 1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은 옳은 거 얘기했는데, 조금 독특하긴 했어요. 지금 형성평가 문제 형식을 썼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다 제끼시고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세 개로 있다,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끔 기출에 나왔던 선지인데, 새끼줄 무늬가 새겨져 있는 토기는 조몬토기예요. 조몬토기. 그래서 조몬토기는 결과적으로 일본과 관련된 거니까 그걸 찾으면 되겠죠. 1번 이게 조몬토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이거는 그냥 토기라고 안 적고 그냥 그렇게 적을게요. 이거 그냥 문화로 적으면은 홍산 문화의 토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는 홍산 문화, 그리고 중간쯤에는 양사어 문화랑 룽산 문화, 그리고 밑에 허무드 문화 있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3번 이거는 그냥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죠. 근데 솔직히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진짜 보너스 문제 줄 게 아닌 이상 이거 절대 답이 안 됩니다. 자, 4번 이거는 허무드 문화죠. 제 기억에는 지난번 정답이 이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창창강, 뭐 양쯔강, 황허강, 양쯔강 말고 랴호어강 이런 거 좀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 5번 이거는 양사어 문화의 채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도 이번 회차는 그래도 나름 사료가 괜찮은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힌트 자체가 그렇게 뭐 까다로운 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사료 자체는 그게 나쁘지 않다. 근데 실전 가서는 이거 더 어려운 사료를 읽을 줄 알아야겠죠? 아무튼 읽어보면은 여기서 한해 군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포인트는 한이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보내는 물자에 물들어 풍수 바꾸면 결국 한에 귀속되고 말 것이다. 포인트는 한이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평성의 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성의 치를 이끈 이 유목민족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당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국가에게 큰 충격을 준 거의 고대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가 아니라 유목민족인 흉노에 대한 걸 낸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군국제를 실시하였다. 한나라입니다. 굳이 따지면 한 고조겠죠. 2번 전방 후원분을 축조한 건 일본입니다. 당과 연합군을 결성한 거는 신라 648년이고요. 최고 통치자를 선우라였다. 그래서 대표적 묵특 선우가 있죠. 그리고 이 선우 밑에는 뭐 좌현왕, 우현왕, 이거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야요이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거 역시 일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좀 재밌었어요. 이 문제가 재미있는 이유가 어... 뭔가 답 자체가 평소랑 나왔던 거랑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1번 북으로는 유연히 약탈을 하고 있고 남으로는 제가 복종하고 않고 있으며 서로는 토요콘이 막고 있고 그리고 동으로는 고구려가 곤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지도상으로 좀 이렇게 대충 표현하면은, 자 여기에는 고구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이쯤으로 대충 이쯤 그으면 이쪽에는 유연이 있고,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그리기 좀 어려워서 그냥 이 정도 그냥 가면 좀 적을게요. 한 이 정도의 토요콘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이니까 한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 여기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제나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의 경우에는 어느 시기쯤에 주변에 이렇게 어느 국가가 있었는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나와 있는 우리나라는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여기. 근데 이 토요콘 그다음 뭐 유연 뒤에 뭐 돌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올 시기의 국가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유연이라던가 토요콘 아니면 이 송제 양진할 때 제나라 이런 게 겹치는 국가는 딱 하나예요. 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북이가 지난 시험에서 나왔었고 되게 기출에서 정말 위진남북조 시기에서 제일 잘 내는 국가 중 하나가 북이인데,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서 뭐 지도 아니면 수도만 보고서도 이쯤을 낸 거구나 눈치를 챌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런 지도 형태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튼 지금 북이랑 관련된 걸 냈으니까 한번 풀겠습니다. 1번 동서로 분열되었다. 맞아요. 이게 답이 좀 독특했거든요. 원래 북이를 내면은 뭐 하나 정책을 추진했다 아니면 뭐 러양으로 천도했다 이런 걸 내는데, 이번에는 조금 답을 좀 비껴쳐가지고 북위를 나눠가지고 뭐 동위 그리고 서위 그리고 뭐 북제 북주 하듯이 그거를 답으로 내가지고 평소랑은 달리 조금 비튼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가 좀 재미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문성공주를 파견했다. 토번에 파견했었죠. 당나라입니다. 남비에서 정복하였다. 한나라고요. 히미코를 외왕으로 책봉하였다. 위나라입니다. 5번 몽골과 함께 일본을 공격한 건 여몽연합군 관련된 고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가 유학 사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문제도 너무 많이 나왔죠. 이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보면은 고려 말 신진 사대부가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사실 한국사 공부했다면 이것만 보고서 풀 수 있는데, 이걸 만약 몰랐더라도 에도 막부의 관악으로 각종 제도와 의례 정비에 활용되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뭐 대표적으로 후지와라 세이카처럼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강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고려 말, 그러니까 조선 시대랑 그리고 에도 막부 시기에 조금 더 유행했었던 이 유학 사상은 성리학입니다. 근데 이거 워낙 기출 많이 넣었던 거라 모르시면 안 돼요. 지금 시점에서. 1번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에이, 사회 진화론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뭐 늦게 잡아도 한 19세기쯤은 가야 돼요. 지금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2번 서원과 향약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 뭐 온건 신진사대부 그 후임 세력들이 뭐 지방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 가지고 이 성리학 사상을 좀 지방에서 많이 전파시키고 키운 게 있었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수행을 통한 해탈을 강조하였다. 이거는 선종이에요. 이 수행을 통한 해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참선이라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 뭐 나도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누구나 이렇게 뭐 해탈될 수 있다. 그런 걸 좀 강조한 특징이랄 수 있겠고. 4번 심증리와 지행합의를 중시한 거는 양명학입니다. 굳이 따져 성리학은 거경궁리랑 경물치지 이게 좀 나올 수 있는데 예전 이거 갖다가 장난친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거의 엔간 성리학인데 이걸 조금 비틀면 양명하고 내 문제도 있으니까 옛날 순 한번 봐보세요. 맞으면 5번 해체 신서의 간행을 계기로 발전한 거는 네덜란드 학문인 난학입니다. 자, 5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문제도 제 기준에는 조금 독특했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자, 고려왕이 우리 조정에 의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의원 이름 파기했다. 완중에 하고요.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고려랑 관련된 거나 일단 파악하고 그들 2년 동안 고려에 머물다 돌아오려자 고려왕이 말하기를 기국이 앞으로 병사 일으켜 누구와 함께 거란을 정벌할 것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거란이 있다면 충분히 카이펑의 방패가 될 수 있지만 얘가 없으면 일이나 호랑이 같아가지고 뭐 막을 수가 없다는데 자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이 가 왕조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거란을 정벌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동아시아사에서 크게 번성했던 유목민족의 흐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한능검에서도 비슷하지만 거란, 여진, 몽골이에요. 근데 여진이도 몽골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얘는 때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카이펑의 방패가 된대요. 카이펑. 그러니까 북송의 수도거든요. 이게 북송의 수도. 그러니까 사실 이 고려가 이 국가와 함께 거란을 정벌한다는 걸 고려해가지고 사실상 가능성을 얘로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몽골과도 얘를 때린 적이 있어요. 강동성 전투에서요. 근데 굳이 따지면 얘가 안 되는 게 카이펑의 방패가 된다 했잖아요. 이 몽골이 이제 좀 융성한 시기에는 카이펑이 아니라 다른 수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직 이 카이펑의 방패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아직 이 여진이 금나라로 성장한 뒤에 처맞는 상황은 아직 아니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얘가 부흥하기 이전에 대표적인 유목민족 세력인 얘를 이걸 보고서 조금 더 가능성을 잡았어야 돼요. 왜? 아직 안 처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가해 국가는 금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여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호라즘을 정벌하였다. 몽골입니다. 2번 야율 아보기가 건국한 거 거란입니다. 뭐 다른 말로 요나라. 3번 주현재로 한족을 통치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평소보다 조금 독특했어요. 평소 같으면 맹암모극제를 시행하였다. 이런 걸 주는데 답을 2번에 조금 비틀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요나라의 황제가 있다 쳐요. 그러면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거는 이 맹암모극제예요. 그래서 이 맹암모극제를 바탕으로 뭐 군사라던가 행정 같은 거를 담당시키는데 이거는 유목민족에게 해당하는 거고 나중에 이 금나라가 한족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이 주연제를 실시해가지고 그런 통치 체제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소엔 이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걸 내가지고 조금 비튼 느낌은 있지만 이것도 교과서 명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못 풀 문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남북조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이게 어느 국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굳이 중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나라가 될 수 있겠고
일본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로마치 막부가 돼야 될 텐데 어차피 여기 지금 관련 없으니까 이건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5번 강동육주를 확보한 거는 고려입니다. 서희를 통해 가지고 얻은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이 문제가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출에서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포르투갈 상인이 동아시아 무역으로 이익을 얻었다.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여기다. 포르투갈이 마카오 거주를 허가받았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1557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는 지금 1557이니까 그거 모르더라도 이 포르투갈처럼 유럽의 상인이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에 진출한 시기가 16세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카오랑 중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중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명나라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명나라, 특히 16세기쯤에 있는 명나라 시기쯤에 비교적 그 근처에 뭔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나마 이 16세기경쯤에 동아시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거를 포인트로 잡는 게 핵심이에요. 1번 신법을 추진하는 왕안석. 자, 왕안석은 송나라 인물이죠. 그래서 얘는 확실히 옛날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2번 연행사로 파견되는 박제가. 자, 연행사는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중하는 게 명나라를 포인트로 잡을 거니까 안 맞습니다. 3번 메카트니 사절단을 접견한 권룡제 역시 청나라이기 때문에 뒤고요. 4번 나가시노 전투에서 활약하는 오다 노부나가. 이게 1575년인데 제가 지난 9월 해설 때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게, 자, 이 포르투갈이 이 광저우에서 뭐 물건도 팔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을 이 동아시아 전파해가지고 특히 이것들을 일본에 가져가서 판매해서 큰 이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물품을 얘네가 얻어가지고 그 물품을 갖다 만든 거를 일본에 가져가서 판다고 하는데, 이 포르투갈이 일본에게 판 대표적인 당시의 물건이 뭐냐면 조총이에요. 이 조총이 16세기 중반쯤에 전래됐었거든요. 근데 이 조총을 바탕으로 이 오다 노부나가 씨가 나가시노 전투 때 큰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이 선지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교육청 문제치고는 되게 잘 만든 문제예요, 제 기준엔.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이 문제. 되게 좋습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는 아시카가 요시미스. 이때쯤이면은 이거는 무로마치 맞부인데, 이때쯤이면은 무로마치 맞부가 아니라 센코쿠 시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가나 국가 통치 체제에 대해서 설명 옳은 것. 이 문제 별로 안 어려웠어요. 보면 가의 왕은 자주 학생이 파견할 나의 수도 장안에 있는 국자감. 자, 이 국자감만 보고서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수도가 장안이라고 했으니까 당나라고요. 그리고 가에는 선조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있네, 여기 정당성도 나왔고. 그래서 선조성, 정당성, 중대성 이런 거 나오면은 발해의 삼성 육부제 다룬 거예요. 근데 이 나국가의 그런 삼성 육부를 발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독특하게 독자적으로 정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외우시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1번 지방에 행성을 두었다. 몽골입니다. 원나라. 2번 신기관이 제사를 담당하였다. 이거 일본이고요. 이거 뭐 태정관, 탄정대, 신기관, 뭐 오이부 이런 거 나오면 싹 다 일본이고요. 북명관을 두었다. 거란이고요. 그러니까 북명관, 남명관전 거란요. 그리고 독서상품과를 시행한 거는 통일신라이기 때문에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중앙에 삼성육부를 두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당나라로부터 발해가
삼선 육부제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밑줄 친 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게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국가만 냈었거든요. 뭐 명나라, 원나라, 아니면 뭐 청나라 이게 냈었는데 최근에는 특정 국가의 좀 메이저한 왕의 업적을 요즘엔 내기 시작해요. 뭐 이제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는 홍무제랑 영락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굳이 홍무제랑 영락제랑 맞짱 뜨면은 100% 영락제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문제는 일단 나와 있는 게 지금 새 수도를 건설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금성이 나왔거든요. 일단 이 황제 시기에 자금성이 건립됐다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새 수도인 베이징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근데 여기 이거 몰라도 정화의 이색 나왔네요. 사실 이거 보자마자 정화의 원정 에이 이거 뭐 쉽네요. 영락제죠. 그래서 사실 이 정화 일행 보자마자 영락제인 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텐데 이거 정답 키워드를 헷갈리시는 분은 없을 거야 일단 생각하고서 일단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한나라입니다. 2번 변경에 도호부를 설치했다. 뭐 안남도부, 안동도부 이거 당나라 관련된 거고요. 3번 베트남 북부 지역을 차지하였다. 베트남 북부 지역. 그래서 이 영락제 시기에 영토 정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베트남 북부 지역을 먹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왜 노국왕에게 금인을 하사였다. 이거 거의 1세기거든요. 거의 1세기?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말이 안 되고요. 5번 티베트와 신장까지 영역을 확보한 게 나오려면은 청나라 시기쯤은 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이 전개될 시기에 있던 사실. 이 문제도 별로 안 어려워요.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예부가 아르기를 외적의 한나에 매우 급하니 뭐 속히 조선을 구원하여 울타리를 튼튼하게 한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조선의 전쟁을 지원해가지고 이 조선이 나름대로 그런 방패? 울타리?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 중요한데 잘 보면 황제라 나와있잖아요. 이게 조선시대는 황제란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얘는 지금 중국이랑 관련된 걸 냈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황제는 만력제입니다. 참고로. 아무튼 조선 우리가 조금 바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에 힌트가 더 안 나와 있긴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외적이란 말만 나와 있지 이게 무슨 외적인지 그렇게 써 있진 않은데 일단 핵심은 어쨌든 간에 이 조선에 큰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지금 황제로 추측되는 이 중국이 이 조선을 지원한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과 맞짱을 떠가지고 조명연합군이 활동하게 된 배경을 가져온 임진왜란을 낸 거예요. 사실 그냥 조선이 처맞고 있으니까 황제가 내가 도와줘야지 그냥 그런 맥락 나오면 싹 다 임진왜란입니다. 아무튼 1번 세키가라 전투가 벌어졌다. 이거 임진왜란 거의 직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안 맞고요. 2번 국왕이 남한산성으로 피란한 거는 병자호란입니다. 틀렸고요. 조선군이 사르 전투에서 항복하였다. 자, 이거는 임진왜란 결과 명나라는 힘이 더럽게 약해지고 후금이 세지는 과정 속에서 이 둘이 맞짱을 뜬 건데 당시에 명나라가 조선에게 야 내가 니네 도와줬는데 군사 안 줄 거야 해가지고 이 조선이 이 강홍립 장군을 파견해가지고 야, 싸우는 척만 해라 해서 그때 이 명후금 싸우는 장소에서 그냥 활 쏘는 척 하다가 저희 항복하겠습니다 했던 게 사르후 전투예요. 아무튼 관련 없고요. 4번 쩌능다오가 이끄는 군대가 활약한 건 이건 몽골이 나올 때쯤이요. 쯤이니까 고려시대쯤 가야 돼가지고 아예 관련이 없어가지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제가 아까 언급했죠? 정답 5번입니다.
사실 임진왜란은 저런 사실용 유형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종의 순서 유형을 좀 공략할 줄 알아야 돼요. 10번 밑줄친 일행이 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한 것.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독특했어요. 이런 식의 지도를 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뭐 이 가에서도 뭐 나하 이거를 알았다면은 쉬울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냥 그거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도 보자마자 이 위치면 그 국가밖에 없는데 그걸 이해해야 돼요. 솔직히 여기 있는 거 봐도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고서 지금 일본은 여기 있는데 그 밑에쯤에 있는 이 국가 뭐지 하면서 이 여기 나와 있는 국가가 이 6Q라는 것을 알아보시는 게 사실 포인트였어요. 이거는 죄송한 힌트가 더 없어요. 그냥 지도 보고서 여기 6Q인데 이렇게 바로 찍는 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힌트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많이 나왔던 거라 지금쯤에선 이 지도를 내고서 6Q를 이렇게 낼 수 있구나 그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1번 에도로 향하는 통신사 일행. 자 6Q랑 통신사랑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은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영국 상인. 그리고 1조 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농민. 자 일단은 영국 상인이 차라리 여기를 가면 가지 여기를 굳이 올 이유 없고요. 1조 편법도 명나라에서 하는 거지 왜 여기서 해요? 관련 없습니다. 4번 제가 지금 이것들은 이 6Q랑 연결이 아예 될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해설을 그냥 안 다룬 겁니다. 4번 중국 물건을 일본 상인에게 판매하는 현지인.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중개무역이라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여기는 6Q가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팔면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그 무역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이득을 많이 봤었는데 나중에 일본에 의해서 처먹혀가지고 그걸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6Q랑 관련된 제일 좋은 키워드는 중개무역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일본 사절단이 가져온 감합을 확인하는 관리는 명나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다음 명령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 키워드가 많이 나왔던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보면은 작년에 황제께서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진압했다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씨 세력은 정성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3번의 난을 진압한 시기예요. 그러면 이 3번의 난을 진압하고 이 무역을 하고자 하는 상인들에게 항구를 출입하며 무역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이 3번의 난 진압 결과 해금령을 발표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되게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해금령의 영향이 뭐냐? 그게 문제의 포인트인데 1번 신패가 발급되었다.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왜 그런지 나머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1번 균전제가 시행된 건 북이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옛날이고요. 삼포회란이 발생한 건 이건 조선이랑 관련된 건데 시기도 아예 관련이 없고 국가는 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공행무역이 폐지된 거는 1차 아편전쟁을 계기로 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뒤고요. 슈인장 발행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그나마 이거 정도인데 이 슈인장은 일본 상인에게 그게 좀 더 발급된 거고 이 심패는 여기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발급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해금령의 결과 청나라 상인들의 활동이 높아지니까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발급한 게 심패고요. 이 슈인장의 경우에는 그 명나라식에 발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패랑 슈인장이 어느 국가에서 발급했는지 그거를 좀 구별하시는 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에 영향을 미친 서양 인물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인물은 동서양의 물리도 매우 다르다고 하는데 당연히 동양인 중에서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거고 중요한 거는 서광계 선생님이 나를 방문했을 때 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번역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서광계는 명나라 말기의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랑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그런 서양의 학문을 동양에 전래한 인물이 누구냐 그걸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당시 서강계랑 교류한 이 인물은 마테오 리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1번 천연론을 출간한 건 옌프이고요. 2번 천주시리를 저술하였다. 일단 이 문제는 이 인물이 선교사 출신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랑 관련된 이걸 저술한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고사기전을 완성한 건 모토오리 노리나가이기 때문에 일본 국학의 대표 인물이에요. 틀렸고요. 4번 시연역 제작에 참여한 거는 아담샬입니다. 이 아담샬은 시연역이랑 소현세자와 교류했다. 이게 포인트 잘 나오고 5번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거는 천두슈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밑줄 친 강화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 조약도 자주 나온 거라 좀 어렵진 않았어요. 보면은 영국 오랑캐로부터 검고 끈적거리며 담배 진내과 같은 게 전래했다는데 담배랑 그 정도로 비슷하다고 할 만한 마약은 영국으로 전래된 아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편 때문에 맨날 그 중국의 그런 무역이 적자를 보니까 이 아편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임칙서 등이 이걸 견제했더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결과 아편을 다시 팔면서 무역 적자를 더 크게 봤다. 그래서 이 아편을 계기로 발생한 전쟁 중에서도 임칙서랑 관련된 1차 아편 전쟁을 물어본 건데 만약 이게 헷갈렸다면 선지를 보시면 됩니다. 1번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한 거는 중국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틀렸고요. 코친차이나 동부 삼성 등을 넘겨준 거는 1차 사이공 조약입니다. 3번 크리스투교 포교의 자유 인정과 서양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한 거. 이거는 베이징 조약이에요. 2차 아편 전쟁과 관련된 게 여기 다 겹치기 때문에 뭐 샹하이, 닝복, 광저우, 샤먼, 푸젠 등 5개의 항구를 개항한 이게 정답 키워드로 나왔어야 깔끔하게 문제가 풀렸습니다.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위안스카이에게 임시 대총통직을 이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화민국의 설립의 주체적인 역할을 한 이 인물이 그 위안스카이보다 임시 대총통을 먼저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랑 관련된 인물은 순원이에요. 그래서 신해혁명의 대표적인 주인공이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임시 대총통을 순원이 위안스카이에게 이게 물려줬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뺏겼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순원과 관련된 거 찾아볼게요. 1번 금농기기국을 설립하였다. 양모운동의 대표자인 이홍장입니다. 2번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건 정봉준이고요. 3번 제1차 국공합작을 추진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때쯤에 순원은 신삼민주의를 발표하면서 그때 사회주의 영향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공합작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그런 외세에 대한 한거 그런 걸 좀 나름 주도하려 했었는데 이거 추진하자마자 거의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무튼간 정답은 3번이고 4번 이와쿠라 사절단에 참여한 거는 일본이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중국 관련된 거 묻는 거니까요. 5번 태평천국 수립을 선포한 거는 홍수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가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얘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대화재 그러니까 긴자거리에 대화재가 발생한 게 1872년 도쿄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았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메이지 정부구나 그거를 아는 게 어렵진 않았을 건데 앞에 것들은 굳이 따지면 정부라는 표현보다는 막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메이지 정부구나 아니면 최소한의 이 도쿄에서 대화재가 난 걸 보고서 일단 일본과 관련된 거구나 이거라도 추론하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기억 광무개혁을 추진한 건 대한제국 국내랑 관련된 역사고요. 경사대학당을 설립한 건 청나라니까 지금 한국, 중국,
애초에 국가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메이지 정부, 천황 중심의 체제를 하면서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하고 근대적 교육 제도를 확립한 이 소학교 의무교육 시행한 이게 정답으로 나왔어야 문제가 깔끔하게 풀렸어요. 그래서 그 교육청이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문제를 좀 쉽게 준 것 같습니다. 힌트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럴 때는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선지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문제랑 비교하시는 게 중요해요. 16번 가 단체가 주도한 민족운동의 결과라는데, 자 보면은 여기 단원들이 철도를 파괴하고 건물을 불태운다는데, 그러니까 서양과 관련된 그런 일종의 근대 문물 같은 걸 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부청 멸항을 내서, 그러니까 청나라 부흥시키고 서양들 멸망시키자, 좀 그런 주장하다 보니까 연합군을 구성해서 봉기를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여기 나와 있는 이 운동은 의화단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솔직히 이 부청 멸항 보자마자 의화단 운동이고 바로 나왔어야 됩니다. 자,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타이완이 할양되었다. 자, 이것도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근데 이 타이완도 중요한데 그 랴오뚱 만도를 줬다는 거, 그게 좀 더 포인트 잘 나와요. 2번 양무운동이 전개되었다. 태평천국, 양무운동, 무술변법운동, 의화단운동, 그리고 신해혁명 순서라니까 이게 더 이전이라 말이 안 되고요. 3번 갑오개혁이 단행되었다. 자, 갑오개혁은 굳이 따지면 조선시대예요. 조선 아직 대한제국 건립 안 됐고, 이건 중국의 역사인데 이건 우리나라 역사니까 관련이 없고요. 4번 신축 조약이 체결되었다. 핵심은 배상금이랑 여기 베이징에다가 군대를 이렇게 좀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체결한 게 신축 조약이니까 정답은 4번이고, 5번 제국우회가 개설된 거. 자, 이거는 일본과 관련된 역사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17번 다음 상황이 발생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지금 여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국제연맹 총회에서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1930년대 초반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중일 분쟁 관련해서 국제연맹과 협력하려는 노력이 한계에 도달했대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중일 전쟁이 아니라 중일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거는 최소 1931년에 발생한 만주 사변을 계기로 당시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뭔가 불화가 나오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일본을 견제했는데 일본이 응 안 들어 하면서 더 강경하게 나갔던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과 관련된 거 찾으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1번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맞아요. 이 만주 사변을 계기로 1932년에 만주 지역에다가 일본이 괴뢰국을 세워가지고 중국 지역 근처에 그런 일종의 점령? 내지는 간섭 같은 걸 본격화한 때가 이거기 때문에, 아이씨 니네가 뭐 이게 중국까지 먹어 빨리 안 돌려줘? 하다 보니까 이런 싸움이 더 심해진 그 흐름을 낸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2번 3.1운동이 일어났다. 자, 이거는 국내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국과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과 관련이 없고요. 4번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었다. 자, 이거는 조선의 독립을 재확인하고 일본에 대한 그런 무조건적인 항복 요구하는 거, 그런 내용이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였다. 이건 1940년대 역사인데 최소한 중일전쟁 이후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된 시점 이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아예 관련이 없고, 5번 류거우 차오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 이거는 중일전쟁의 배경이 된 사건인데 이게 나오려면 류거우 차오가 아니라 류타오 사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구별을 해두셔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8번 가나 조약 체결사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근현대사에서 그나마 어렵다고 해봤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보면은 핵심은 미합중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을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일본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대가 일본에게 이 일본 영토에 세우는 걸 허용하는 걸, 그걸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미일 안보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랑 거의 같은 날에 체결한 건데 1951년에 이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두보로서 삼으려고 이 조약을 체결한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해 조약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전에 대한 제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은 이 일제감정기, 그러니까 일제감정기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잘못한 거, 그래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국교를 정상화한다.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렇게 뭐 한일 뭐 기본 협정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한일이 국교를 정상화했던 그 포인트를 다룬 거니까 1965년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64년에 6.3시가 발생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1번 유신헌법이 지정된 건 1972년이라 조금 이후고요. 6.25 전쟁 발발한 거 1950년이라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 6.25 전쟁을 계기로 이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된 것도 좀 포인트고요. 중일 공동 성명이 채택된 거 1972년이라 관련 없고요. 4번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거는 1949년이라 조금 더 앞이라서 일본 사회당의 좌우파가 통합되었다. 이게 조금 연도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1955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정당이 바로 자유민주당이에요. 일본의 지금도 거의 큰 여당이라 수 있겠죠. 그래서 줄여서 자민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걸 두고서 55년 체제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아무튼 간에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9번 가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보면은 파리 국제회의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서명된다 써 있는데 그래서 파리 협정을 말하는 거고 이 협정이 체결되면 모든 미군은 남베트남에서 철수한다. 그래서 미국이랑 이 베트남이 맞짱을 뜬 베트남 전쟁 관련된 거 출제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1번 동북 항일 연군의 활동 지역. 자, 이거는 1930년대 사례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연합한 걸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지금의 북한 뭐 김일성 같은 세력들이 연합한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관련 없고요. 2번 한국군이 해외에 파견된 사례를 조사한다. 자, 정답은 이건데 왜냐면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베트남 전쟁 특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이 브라운 각서라는 걸 체결해 가지고 이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도 파견됐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이 이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역사가 있는 게 좀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은,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정답 2번이고 3번 파리 강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자, 이거는 1차 세계 대전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4번 카이로 회담이 개최된 시기의 정세. 자, 이거 1943년인데 이 전쟁이 나오려면 최소한 1960년대 중반 이후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가 아예 관련이 없고요. 5번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배경을 파악한다. 이거 함정인데 크게 키워드가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1945년이고 그냥 이 베트남 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1955년 그리고 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화국이었다면 이 정답이 가능하지만 민주공화국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사회주의 공화국은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참고로 이 사회주의 공화국은 70년대 중반 이후는 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자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셨다면은 이것만 봤다면은 1989년으로 찍어가지고 오답을 골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태남원 광장에 홍위병이 모였다. 이게 포인트예요. 홍위병이 나올 만한 거는 당시 문화대혁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76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태남원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수능에서 낚시로 나온 적 있거든요. 그냥 태남원만 보면은 이거 찍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 자, 이 홍위병이 처음 나온 시기인 이 대학질 운동의 결과 이 모택동의 입지가 약화되면서 그때 발생했었던 이 문화대혁명 관련된 여기를 찍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별로 해설할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 단편적 보면은 낚일 수 있으니까 이런 습관까지 다시 한번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10월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은 수능이니까 이 10월 모의고사 통해가지고 좋은 점수 얻었길 바라며 마지막 수능까지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극복해가지고 당일날에 좋은 점수를 얻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